어우, 어휴, 어휴, 오랜만에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백이 무려 2개입니다.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MTBS의 김광인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궁화 모형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한국 정밀 모형 공장까지 가서 바로 사온 물건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상자를 열면 이렇게 파란색의 내지가 있는 게 있고요, 하얀색의 내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다 달라요. 자, 보시면 파란색의 내지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방송실 계획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방송실이 아닌 일반 객차 되겠습니다. 자, 모형의 제작사는 한국 정밀 모형이고요. 브라스제 특대형 디젤 기관차를 제작한 그 회사 맞습니다. 자, 1:87 HO 스케일로 출시를 했고요. 궤관은 16.5mm 직류 방식의 표준 레일을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일반 객차와 방송실 객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색은 철도청 도색과 코레일 도색 2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객차 18만 7천원, 방송실 객차 20만 7천원, 실내 등은 별도 양당 2만 5천원, 구매 경로는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1996년형 대우중공업 무궁화호 객차고요. 이른바 나무결 초기형이라고 부르는 객차를 모형화한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고요. 열차 도면과 현지 실사 그리고 고증 등에 근거해서 충실히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밀 모형을 추구하는 회사 방향에 따라서 내부까지 디테일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실은 언박싱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먼저 제가 꺼내서 둘러봤어요. 전체적인 사출의 마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사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런너라고 하죠. 이제 연결하는 그런 부위가 없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볼트나 아니면 그릴이라든지 요 대차 같은 이런 부분 세부 디테일은요, 일본제 모형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도색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매트한 재질이고 자세히 보면은 마스킹 라인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는 거리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런 세부적인 이런 레터링 글자가 보이거든요. 이제 뭐 축중이라든지 뭐 이런 좀 차량 재원 같은 게 이제 써 있는데, 세부적인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축소 비율보다는 조금 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아쉽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글자보다 더 작게 레터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자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뭐 기술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글자는 이 정도 마지노선으로 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장대형 무궁화호는 리미트 무궁화호에 비해서 레터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레터링이라고 해봐야 좌석 번호 써 있는 거 정도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로고 있는 거 정도. 네, 그리고 대차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포인트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레터링은 없습니다. 자,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이렇게 있고요. 이 객차가 맨 끝칸에 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차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측등이 여기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에는요, 제동관, 주공기관 표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오돌토돌하게 작업자용 사다리가 살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통로의 출입문을 살짝 주목해 주시면 스테인리스로 표현해서 손잡이와 요 열고 닫히는 라인, 그 다음에 위에 걸쇠까지도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 객차의 연결부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옛날의 이 통고무 방식의 객차 연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기 밑에 있는 객차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배관이나 장치 같은 거는요, 플라스틱으로 사출할 경우에는 부품이 너무 작아서 깨지거나 쉽게 파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 사출로는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브라스 재질로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출과 브라스의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상부를 보겠습니다. 상부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장대형 무궁화호는 에어컨이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공조 장치에 팬 모양까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방송실 객차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까지 여기에 구현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실 객차와 일반 객차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상부에 안테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 일반 객차, 있으면 방송실 객차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방송실 객차를 보시면 이 방송실 객차 안테나 밑에 승무원실이 있는데 승무원실 창문 안쪽에 보면은 가로로 그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스테인리스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모형에는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쪽에 이 에어컨 공조 장치를 드러내면 그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이 측등 그리고 이 실내를 밝혀주는 실내등에 대한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실내등을 끌 경우에는 이제 회송열차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측등을 껐다 켰다 할 경우에는 얘가 후부에 있는지 아니면 중간 객차에 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측등이라는 거는 이 객차가 맨 마지막에 있음을 표시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객차가 맨 마지막에 위치했을 때는 측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더 사실감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부를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하부 표현을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왜냐면 이 열차는 이렇게 올려놨을 때 사실 하부 아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신경 쓰는 모형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차를 뒤집어서 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밑에 하부 기기라든지 아니면 배관, 그 다음에 언더프레임의 울퉁불퉁한 모양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재현을 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자랑스러운 Made in Korea 한트랙이라는 로고까지 깨알같이 또 박아 놓았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기차를 정말 축척 비율에 맞게 정밀하게 축소한 정밀 축소 모형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리고 하부에 보면은 또 주목할 만한 게 또 있는데 이 연결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파트. 실제로 열차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연결기를 감싸고 있는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연결기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그냥 대충 처리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돌린다기보다는 실내 공간에서 돌리는 게 주된 건데 그러다 보면 곡선 반경이 되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곡선 반경은 반지름 700mm고요. 제가 지금 굴려본 결과로는 670mm까지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지름 550mm짜리 곡선에서는 탈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요거는 또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반지름이 700 이하 그러니까 670mm에 있을 경우 S자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반지름 700mm 이상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이 모형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형을 하나 더 가져와서 이거를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부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좌석에 붙어있는 언더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언더프레임을 감싸는 쉘 껍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얘를 분해하자마자 나타나는 차이점 하나, 이 껍데기 그러니까 쉘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모형이라고 한다면 너무 가벼우면은 이제 뒤에 연결했을 때 쉽게 탈선하기 때문에 중간에 언더프레임 쪽에다가 추를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분해하고 나면은 쉘은 굉장히 가볍고 언더프레임이 무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언더프레임에도 추가 있고요. 물론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전자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안쪽을 보면요. 우리가 화장실이 있는 부분 그리고 출입문과 객실을 나눌 수 있는 이 격벽들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격벽들은요. 이렇게 빼서 안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출입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고판 끼워져 있는 액자 있죠. 그거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격벽에다가 색을 입혀서 실제 열차처럼 자세하게 꾸밀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객실 상부에는요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이 실내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석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 좌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하츠를 잘라서 좌석 하나하나를 바꿀 수도 있어서 동반석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선반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 와, 선반이 표현되어 있는 철도 모형은 별로 없거든요. 자, 안쪽을 보시면 창문 파츠에 연결돼서 이 주황색 라인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선반입니다. 얘를 덮었을 때 선반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선반이 어떨 때 보이냐? 열차를 살짝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열차를 탈 때 살짝 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구도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레터링 스티커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레터링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량의 호차를 표현할 수 있는 호차 넘버와 함께 차량의 행선판이라고 부르는 방향표가 같이 여기 인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시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차에 붙일 수 있는 차량의 고유 번호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호 객차에는요, 이 차량의 호차 표시, 그 다음에 행선판, 그 다음에 대차에 붙이는 차량의 차량 번호까지 레터링 시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차를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궁화호 객차는요, 화장실이 딸린 쪽이 상행으로 방향이 향해 있고요. 3호차는 무조건 방송실로 편성이 됩니다. 발전차는 후부에 편성이 되고요. 하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겠죠. 기관차 바로 뒤에 발전차가 붙고 그 다음에 객차가 연결이 돼 있는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한 트랙에서 출시한 디젤 기관차와 발전차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무궁화호 열차를 풀편성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전차를 구매하지 못해서 발전차 없는 약간 회속열차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는 있지만 발전차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면 무궁화호 풀편성을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매끄럽게 굴러가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요. 주행할 때 소음이나 걸리적거림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건 실내 등의 전류를 잠시 모아주는 장치인 캐패시터가 들어갔는지 실내 등이 깜빡이는 현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HO 스케일 레일은 잘 닦지 않아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국내 철도 모형 동호인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꿈꿔왔던 또는 바래왔던 그런 모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철도 모형을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철도 모형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규모의 경제라는 문턱에 막혀서 개발을 못했고 생산을 못했다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이 무궁화호 모형이 아닌가, 갈고 닦은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퀄리티 높은 모형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형 받기 전에도 이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진행 상황 비슷하게 사진을 이제 몇 컷씩 받았어요. 사진을 받을 때마다 아니 이런 것까지 표현한다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철도 모형을 다뤄왔었던 저조차도 놀라웠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 제품을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표현이 됐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표현이 되니까 더 보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정밀모형에서 발매한 이 장대형 무궁화호만 나와 있지만 지금 오토박스라는 철도 모형 판매점과 한국브라스가 협업을 해서 무궁화호 리미트 객차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막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형과 리미트 무궁화호까지 나오게 되면은 진정한 무궁화호의 짬뽕 편성을 여러분이 또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레일리즘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